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 이더리움 얘기 이렇게 반반씩 할까 합니다. 비트코인 얘기는 어제 밤에 나온 뉴스인데 노르웨이의 1, 2위를 다툰 재벌 에이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비트코인의 회사 자금으로 투자를 했고 앞으로 각종 비트코인 사업에 벤처로서 투자하는 사업을 시작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일단은 530억 달러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따로 운영하는 자회사를 그룹 내에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이커라는 회사는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한 18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아직까지도 재벌 가족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6% 정도를 가족들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된 비즈니스는 수산업하고 에너지하고 건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보통 이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테크놀로지 회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전혀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재벌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거죠.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디테일한 셰어홀더 레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참고를 하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게 되는지 써 있는데 에너지 관련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사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환경을 해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아직까지도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건데 이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뭐 수력이나 풍력이나 태양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장소들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아니고 되게 외진 곳에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까지 끌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장소는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데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세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발전소에서 만든 다음에 그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만들 수가 있다면은 사실 비트코인을 운반하는 데는 전혀 비용이 안 드니까 그 비트코인을 지금 시장 가격으로 판다면은 그런 외진 곳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데 비트코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사실 다른 영상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이 회사도 착안을 해서 사실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굉장히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나라거든요. 지리적으로도 그런 곳에 굉장히 유리하게 위치돼 있고 자연을 굉장히 보호하겠다는 철학이 강하게 담겨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제 에너지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이고 이런 거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짧은 생각인지 아마 여러분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셰어홀더 레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Load Balancing Economic Batter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이라는 거는 부하를 분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의 수요는 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곳들은 외진고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맞지가 않는 건데 이 밸런싱을 가져다주는 배터리 역할을 비트코인이 한다. 이런 표현으로 아마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뉴스를 의미 있게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은 세계 국부 펀드가 웬만한 나라들은 다 있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라고 KIC라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자산 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고요. 2위가 중국이죠. CIC가 그것보다 약간 모자른 941 빌리언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가 우리나라 KIC의 한 10배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데 제가 2021년 가상자산업계 탑5 프리딕션을 하면서 중앙은행이나 국부 펀드나 이렇게 정부의 기관이 나서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과연 어느 나라가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뭐 굉장히 큰 국부 펀드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나라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꾸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였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노르웨이의 1, 2위를 다투는 재벌이 비트코인 사업에 뛰어든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그쪽으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좀 의미 있다고 제가 느껴서 이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커랑 메이2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삼으로 인해서 제가 작년 한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막 마이크로스트래테지랑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막 살 때였어요. 그때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는 상장회사들의 리스트를 비트코인 트레저리라는 웹사이트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손꼽아도 한 5개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또 최근에는 이 에이커라는 회사랑 메이트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서 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리스트가 길어질지 참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뉴스는 뭐냐면은 사실 이건 어저께 나온 뉴스이긴 한데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메이트라는 회사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샀다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또 왜 재미있냐면은 여태껏 회사들이 잉여 자금이 다 비트코인만 사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좀 더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더리움에 관련돼서는 이 뉴스는 사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점점점 이 기관화, 제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인 것 같고 첫 번째 증거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CME에서 이더리움 선물이 거래된다는 2월 달부터 이제 그거였는데 그거에 이어서 또 추가적인 증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이더리움 프로토콜에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EIP 1559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약간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거나 이더리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EIP는 이더리움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설의 약자이고요.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개선해 나가는 제안서 같은 건데 1559가 많은 관심을 끌은 이유는 보통 이런 제안서는 사실 코어 디벨로퍼들끼리 얘기하고 그냥 끝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사실 넘어가는 그런 제안도 굉장히 많은데 이 제안서는 이더리움 가격에 굉장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제안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피에 관련된 개선을 제안하는 거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피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앱에 대한 수요가 몰렸을 때 변동성이 커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한 이더리움 거래가 빨리 체결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수수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피를 좀 더 예측 가능하게 하고 좀 더 변동성을 좀 줄이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안된 프로포절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왜 가격에 임팩트가 있냐면은 이 제안에 따르면은 이더리움 수수료의 일부를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사실 반 이상을 소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각이 될 경우에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더리움의 공급량은 비트코인처럼 한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하게 발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은 이더리움이 사실 소각이 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제안이 된 게 벌써 한 1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계속 커뮤니티 내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지난 금요일 날 개발자들이 합의를 해서 이거를 적용을 시키기로 합의를 했고요. 적용이 되는 시기는 한 7월 달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AMA에서도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깊게 다룰 예정이라서 그쪽을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심리적 요인도 가격 상승에 되게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제롬 파월이 돈을 프린팅 한다고 해서 세계 각국이 돈을 찍어내게 되면 메가 인플레이션 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스톱 사건에서 보듯이 뭔가 사람들이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개인들한테는 페어하지 않은 시장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가상자산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네. 일단은 1.9조 달러의 이제 부양 정책을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공식으로 미국 국회에서 통과가 된 뉴스였죠. 그만큼 이 부양 정책을 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찍어내야 되는 거니까 돈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고려하게 되면서 희소성이 있는 자산에 대한 선호도 뭐 이런 거가 더 커지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게임스탑 사태는 기득권 세력하고 그렇지 않은 세력하고의 대립이 되게 표면화된 어떤 그런 사건이었던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이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일반 사람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게 이게 셋업이 돼 있다. 돈 버는 사람만 돈이 벌게끔 이렇게 셋업이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완전히 손해만 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럼 뭔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아닌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상자산 업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상자산 업계는 완전히 기존 레가시 시스템과 다르게 아주 그냥 밑바닥부터 다시 하나씩 차곡차곡 세워나가자는 이제 그런 움직임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 주도의 움직임이 아니고 일반인들, 개발자들, 이 주선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선에서 스타트할 수 있는 거죠. 기존 금융권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게임스탑이나 이런 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출발선이 같은 게 아니고 이미 엄청 앞에서 시작한 사람도 있고 뒤에서 시작한 사람도 있고 공평하지가 않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가상자산 업계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지금 똑같은 스타트라인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공평하다고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파이 같은 거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파이낸셜 시스템의 민주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투자도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